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웃다가 병든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감정노동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산업재해 퀴즈부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최근 이 고객의 갑질 행동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입법 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텔레마케터라든지 판매원, 승무원 이런 감정노동자들이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응대를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감정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질환이자 또 이번에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기준에 포함된 질병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잘 들으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1번 우울증, 2번 목류병, 3번 대인기피증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우울증, 2번 목류병, 3번 대인기피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에 있어 한 박스, 또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문자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속 기획 코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감정노동 예방대책을 주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허경화 교수님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음 힘든 단어가 많아서 네. 심지어는 안녕하십니까까지도 잘 발음 못했는데 이 최근에 갑질 고객들 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정노동자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감정노동자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감정노동이란 용어는요. 1983년에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리 러셀 훅실드가 그 사람의 저서 관리된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이 훅실드는요. 항공사 객실 승무원과 추심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는 표정이나 몸짓을 창출하는 데 따르는 느낌을 관리하는 것. 이렇게 감정노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학자들이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해왔는데요. 저희 안전보건공단은 코샤 가이드라고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지침이 있습니다. 감정 노동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예방 지침에서는 감정 노동을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한테 보여주는 이러한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을 감정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혹시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유통 서비스업을 하시거나 판매하시거나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로 이 감정 노동이 센 직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거론한 것 말고도 좀 더 있겠죠? 조사한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우리나라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업종을 분류해서 그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데요.
203개 직업에 종사하는 5,56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요. 네. 감정 노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상위 30개 직업군을 분류를 했는데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것이 항공기 객실 승무원. 예. 그리고 이제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예. 통신 서비스 및 이동통신기 판매원, 장내 상담원. 아, 그렇겠네요. 예. 진짜 예, 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장내 지도사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나운서와 리포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군요. 전 네. 아나운서는 아니지만.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조사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예. 그 외에도 이제 2014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국내 730여 개 직업별 경력 1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르면 여기에서는 또 1위가 텔레마케터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호텔 관리자 네. 또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네일 아티스트. 네. 그리고 예. 이제 중독 치료사, 창업 컨설턴트, 주유원. 뭐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업 컨설턴트들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군요. 네. 저는 그냥 전문가라서 조언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자주 만나시는 네.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텔레마케터 상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욕설을 한다던가 그래서 사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런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 데도 없고 저희는 이제 그런 고충을 정말 말로 할 수 없거든요. 네일아트 지금 2년 정도 됐거든요. 단골 고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좀 감정이 상하면 바로 발길이 끊어지거든요. 그런 매출이랑 직결이 되니까 뭐 왕대접 해주고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옷가게에서 사람 상대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의 자식이듯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드신 게 막 드러나는데 저도 누구의 자식인데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좀 생각해주면 어떠냐라는 마음이 생생하게 들어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예. 예.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성희롱까지 당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뭐 무릎 꿇리고 뺨도 때리고 고객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이 심리적인 고통 같은 거는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측정은 이제 예. 저희가 이제 표준화된 네. 감정노동 측정 자료가 도구가 있습니다. 한국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네. 그거라든지 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이미 표준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2012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런 감정노동 관련 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자 수가 전체 산업재해자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는. 많네요. 예, 생각보다 높죠. 그리고 이제 업무상 질병자 수가 한 35.6%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자 수도 전체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자의 한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고객들을 왕처럼 대접해줘야지 된다라는 이 업계 관행 때문일까요? 네, 감정 노동자의 이런 친절은 기업의 어떤 고객 만족 경영과 닿아 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은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에 만족하고 감동하면은 네. 또다시 재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신규 고객도 새롭게 창출되어서 매출과 이익이 확대되리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요. 네. 예, 시장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제품과 또 새로운 서비스로 무장한 새로운 경쟁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고객은 왕이다라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너무 과잉된 소비자 의식 네.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로자 대부분은 소비자이자 동시에 또 노동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역지사지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체들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자사 직원들에 대한 관리 이런 건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 좀 소규모 사업장들을 제외하고 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기존에는 가급적이면 고객 위주로 네. 맞춰줘서 이렇게 하는 거였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게 하고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장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감정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이 우울증, 뭐 이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이번 4월에 KTX 여승무원의 경우가 처음이었죠. 네네. 예. 근데 실제로 이 감정 노동자들의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산재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관한 요양 및 보상 등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네.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인해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어떤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입증이 가능한가요? 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때의 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런 뭐 질환이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을 병원에 가서 직접 가지고 오거나 뭐 이래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겠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어제 입법 예고된 걸 보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강화됐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신질환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공황장애라든지 뭐 광장공포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어제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은 네. 감정 노동자의 우울증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나아지겠죠 앞으로. 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일단 교수님께서 해외에 다녀오셨잖아요. 가장 네. 최근에. 네. 그래서 해외 감정 노동자들의 경우도 잘 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요. 감정 노동이라는 것 단어 자체를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우리처럼 특별하게 다루는 이런 경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예. 그 직무 스트레스로 이거를 보고요. 네. 그 직무 스트레스의 어떤 틀 안에서 그 일부 문제로 다루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중에 일부를 다루게 되면은 산재 판정도 잘 나고 보상도 잘 되나요? 예. 제가 그 조사하고 들은 바로는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산재 인정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보험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쪽으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받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폭언이나 폭행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그 유럽이나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노동법에서는 물론 다루고요. 또 형법에도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형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속되게 말해서 감옥 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게 하면은. 예. 네. 뭐 좀 특별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보신 게 있으셨나요?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것까지도 산재가 인정이 되고 뭐 받는 그 분위기더라. 라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뭐 조사를 하지를 못했고요. 네. 생각보다 감정 노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심각하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과민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과민한 건 아무래도 아까 앞서서 말씀했던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배경이 됐겠죠. 네네. 근데 이 서비스업의 규모는 점점 제조업보다 더 커지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제조업에서 당하는 그런 산재보다도 어쩌면 앞으로는 이런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정노동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안 마련, 제도 마련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현재 감정노동 종사자의 어떤 건강보호를 위해서 관련 연구라든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마련이 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감정 노동자의 건강 보호나 어떤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미 우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미 이제 그 고위험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예. 또 예방 기법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업주나 네.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전국 단위의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외에도 또 아주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는 전국에 저희 근로자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심리 상담사들이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요. 예. 방문 상담을 지원하는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최근에 어떤 업체는 우리 직원들한테 갑질을 심하게 하시면은 가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네. 것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죠.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네. 이런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네. 끊임없이 감정 노동의 현실과 피해를 알리고 네. 또 이런 과도한 친절이 아닌 적정한 친절. 알겠습니다. 또 예. 적정한 친절을 베푼 사람이 편안한 친절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네.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법안 마련을 통해서 감정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화.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추진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 안전보건공단 교육원에서도요, 네. 이런 감정노동 관리 실무 교육 과정을 지금 개설해서 실제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의 허경화 교수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이거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그리고 경제뉴스 뒤집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생생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이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뭐가 좀 살만하게 가격이 내렸고 어떤 건 올라가고 그랬나요?
네, 하락한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요. 예. 우선 겨울에 대표 과일이잖아요. 감귤이 좀 하락세입니다. 네. 제주산 노지 감귤이 성출하기를 맞아서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해서 가격이 좀 내림세고요. 또 겨울철에 음식에 많이 쓰이는 굴도 통영이나 고성 등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출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은 좀 내림세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풋고추와 얼갈이 배추는 약간 상승세인데요. 풋고추의 경우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생육이 부진한 상태이고요. 이제 겨울 재배분으로 작형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출하 물량이 감소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은 약간 오름세입니다. 또 얼갈이 배추의 경우에도 요즘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주산지인 경기 지방에서 출하 지역이 축소되고 또 생육이 부진함에 따라 공급 물량 감소로 약간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풋고추 같은 경우 이제 겨울 재배분으로 작형이 교체된다. 그러면은 그게 다 자랄 때까지는 좀 덜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잘 몰라서요. 요즘 대형마트에서는 어떤 품목을 좀 싸게 팔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마트별로 핵심 품목 한두 개씩을 골라서 세일 품목으로 좀 공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마트는 단감을 12개에 4,980원에 저렴하게 판매 중이고 또 삼겹살도 100g에 92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또 참치회도 500g에 19,800원 정도로 사실 수 있으니까 즐겨볼 만할 것 같고요. 네. 또 롯데마트에서는 쌀 20kg를 35,900원에 할인 판매 중이고요. 밥 반찬 중에 으뜸인 고등어 자반을 또 2마리에 4,680원에 판매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제철 과일 감귤이 3.8kg에 7,980원으로 판매 네. 중이고 네, 제주 갈치가 한 마리에 4,130원 정도니까 네. 왠지 다양하게 이번 주 밥상이 좀 풍부했을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전통시장 나들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요, 동쪽 끝에 있는 시장인데요. 바로 강원도 태백의 자유시장입니다. 네. 자유시장은 1971년에 개설이 되어서 벌써 50년을 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는 이불 점포가 한창 번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왜인지 알아봤더니 이제 70년대는 태백이 석탄산업 근대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랬죠. 네, 탄광 지역에 이제 생필품을 공급하고 또 추운 산간 지역의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불 점포가 많이 번창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자유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더덕이나 산나물 그리고 각종 특산물 등 신선한 농산물이 많고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먹거리는 바로 물 닭갈비라고 합니다. 닭갈비는 아는데 물 닭갈비는 뭐예요? 네, 저도 생소했는데 예. 이제 태백의 물 닭갈비는 예전에 광원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광부분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광부를 이렇게 존칭하는 말인데. 그렇군요. 예. 네네네.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춘천 닭갈비잖아요. 네. 그거와는 다르게 국물을 넣고 끓여서 물 닭갈비 또는 국물 닭갈비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이맘때는 매콤한 양념에 이 쫄깃한 닭고기로 만든 물닭갈비가 정말 제격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또 이 자유시장에서 물닭갈비는 1인분에 6,000원 정도면 즐기실 수 있고요. 닭볶음탕과 춘천 닭갈비의 중간 정도의 음식이기 때문에 네. 우동이나 라면 사리를 넣어 먹어도 좋고 예. 다 먹은 후에는 마지막에 역시 볶음밥을 볶아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 먹고 싶네요. 같이 갈까요? 한번 가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추워지니까 딱 김장철이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배추를 다 집에서 절였는데 절여진 배추, 절인 배추들을 요즘 많이 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는 할머니 댁에 모여서 다 같이 배추를 직접 절이고 네. 김장을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왠지 다들 절인 배추를 주문을 좀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간편하고 좀 빨리 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배추 절이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도와드려봤더니.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간편함이 절인 배추의 장점인데 네네.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간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먼저 간단히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AT 사이버거래소 직영 쇼핑몰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가시면은 절임 배추도 종류별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예. 김장 양념도 팔고 부대료나 보쌈 그리고 완성된 완성품 김치까지 다양하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AT 사이버거래소 직영 쇼핑몰에서 파는 상품들은 CJ 오쇼핑, 오클락, 오마트, 그리고 쿠팡 등 소셜 커머스에서도 주문이 가능하니까요. 네. 네, 올해는 절임 배추로 좀 김장철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소셜 커머스에서 절임 배추도 주문이 가능하네요. 네. 근데 절임 배추가 종류별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절여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보다는요. 네. 그 산지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지별로. 네, 뭐 네. 어디산 배추, 어디산 배추 이렇게. 이렇게 사면은 좀 더 싸게 사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20kg 한 박스 절여진 게 한 25,000원? 네. 가격대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 주부들은 또 인터넷으로들 뭐 또 스마트폰으로들도 많이 사시니까 그렇죠. 간편하게 살 수 있는데 또 나들이 겸해서 시장에 가보는 것도 좋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어디를 좀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이번 김장철에 김장 채소를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서 할인 행사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름하여서 더 담그고 나눠 먹는 김장 캠페인 행사라고 하는데요. 우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김장무, 배추, 절임 배추, 소비 촉진 행사가 전국 개통 판매장 및 농협 A마켓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중 가격에 비해서 10에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김장무와 배추 그리고 절임 배추를 사실 수 있고요. 김장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추죠. 건고추와 고춧가루 특판 행사도 열리는데요. 네.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3일간 농협 유통센터 및 하나로 클럽에 가시면 시중 가격 대비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고추 재료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깐마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전국 개통 판매장에서 33% 내외로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예, 알뜰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통 판매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수도권이나 큰 지역에 있는 그 큰 하나로 클럽 이런 데 말고요. 네. 말고. 지방에 이제 지역별로 작은 어디 농협 해서 마켓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곳들을 이제 개통 판매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서 사면은 더 싸게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 얘기와 또 물 닭갈비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중일 정상회의 또 한일 정상회의도 열려서 상당히 관심이 몰렸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상이몽이었다. 그렇지만 의미는 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안에 대해서 예. 구체적인 합의는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렇지만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논의기구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동북아는 군사, 외교, 경제 측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잠재적 화약고다 이렇게 봐도 아마 큰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선 군사적으로 보면은 북한 핵 문제 이게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고요. 또 그 중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기 일본 자위대는 다른 나라 침략이 이제 가능한 상태고요.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팽창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을 출범시켰고요. 예. 이제 이에 대비해서 중국은 RCEP라는 거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틈에서 우리는 중국과 또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번 더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입장을 확인한다든가 또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협상을 가속화한다든가 또 3국 정상회의를 정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 뭐 이런 합의가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실적은 뭐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이 동북아의 어떤 그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걸음이었다, 중요한 길을 열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석을 보면은 일본이 좀 얻은 게 많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뭐 지금 미국과 어떻게 보면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좀 팽창하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과거사라든가 이런 게 묶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일본으로서는 그 한일 정상회담이라든가 중일 정상회담 이걸 굉장히 원했었거든요. 그럼요. 예.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꿈을 이룬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 이제 상당한 이득을 이제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이번 이 정상회의가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됐다는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주도적으로 복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공동 입장을 이제 이끌어냈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중 그리고 한중일 FTA 구축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도 큰 이득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도 결국 그 3국 FTA 구축에 이제 힘을 얻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직설적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중국은 할 말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손익계산서를 계산을 해보면 중국에 사실 우리가 김치 같은 것을 오히려 수입해서 먹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경제 협력 같은 것도 이번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또 상당한 어떤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뭐 한국, 중국, 일본 각각 본다면은 이익은 어떤 거였고 또 손해라면 손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금 그 3국과 관련해서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5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그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건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여기 이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가입을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가입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데서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열린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여기 가입하는데 뭐 일본이 협조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동의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문제가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거 이건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의 눈치 때문에 선뜻 지금 나가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우리 입장을 좀 넓혀서 이것도 우리 중심으로 좀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이제 노력도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중 FTA 일단 체결이 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국회 인준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FTA가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큰 걱정거리인데 이 한중일 FTA가 만약에 성사가 되면은 우리는 샌드위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과의 어떤 이제 자유무역 협정 차원에서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본과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대기업 제품이라든가 부품 소재 이런 게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정말 실력을 기르지 않고 이걸 덜컥 이제 체결하면은 이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이제 관심거리가 AIIB라는 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거. 이게 이제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주도하겠다 해서 만든 은행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팽창주의 하는 수단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게 이렇게 결국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로서 이제 샌드위치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어떤 그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걸 주도적으로 열어서 우리가 이런 회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어떤 고지를 차지하는
그런 노력이 아주 절실한 상황이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정상의 머리에는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얻어내야겠다 뭐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던 게 느껴졌는데 그럼요. 3국이 협력해서 같이 공조했던 것은 북핵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우리로서는 뭐 크게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핵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다 포함해서 동북아 안보의 최대 현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속력은 없지만은 이제 공동 입장을 확인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에 상당한 어떤 힘을 얻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제 설득과 압박을 계속해서 육자회담을 이제 성사시키는 건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공동 입장을 취하니까 앞으로 이제 더 큰 어떤 이제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그 우리 남북 관계 개선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접근해 가야 실질적인 협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상호 이익이 되지 이게 다른 나라한테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 굉장히 경직돼 있어서 그거부터 좀 풀어나가면서 육자회담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러면 이 세 나라가 공존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뭘까요?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예, 한중일 공존 번영은 뭐 이 시대가 꼭 이뤄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안보 공동체 차원에서 군사 충돌은 무조건 막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토 분쟁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 정말 그 경제 영역을 제대로 설치해서 다 같이 이득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세 나라가 좀 양보하면서 빨리 협상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산재 퀴즈 나가 있는데요. 퀴즈 정답은 1번 우울증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1424님 외 한 분이고요. 7348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 한 박스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